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탄중학교에서 기술과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강은영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하이러닝을 활용한 수업 설계하기 부분을 제가 맡았고요. 네 가지 내용으로 교환은 작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 하이러닝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일단은 이 하이러닝을 과연 왜 써야 되는지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등장 배경이랑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학생 관점에서 그리고 교사 관점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교환을 굉장히 어, 되게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원래는 직접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하실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쓰시면 안 되는데 이 수업을 안 들으시고 강의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주 촘촘하게 교환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재구조화 하셔서 수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러닝이 어떤 시스템인지 먼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면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서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도 배웠던 내용인데 블룸의 텍소노미 6단계를 보시면 교육 목표는 지식에서 이해, 응용, 분석, 종합, 평가 이 6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위로 갈수록 고차원적인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학습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블룸의 텍소노미가 2008년에 이제 디지털 학습에 대한 신교육 목표 분류로 개정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지식 이해 이렇게 명사형이었다면 이제는 기억하기, 이해하기, 응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 등 동사형으로 되면서 학생의 수업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의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앞에서 똑같은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에 수업이 그쳤다면 이제는 학생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은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스스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나 하이러닝을 활용해서 스스로 더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기도 하지만 이런 AI DT나 하이러닝 또는 다양한 에듀테크 툴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에 기반한 평가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나름대로의 그런 디지털 수업에 적응하게 되었고 교사들은 새로운 디지털 교육 방향에 맞추어서 AI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설계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학생을 평가하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의거해서 하이러닝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하이러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AI 학습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블룸의 6가지 교육 목표에 보시면 고차원적인 부분은 적용, 분석, 평가, 창조의 이 고차원적인 부분은 교사가 담당을 하고 교사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서 고차원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 암기나 이해 같은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 저차원적인 그런 베이스가 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어, 어,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하이테크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 지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의 역량 및 배움의 속도에 맞춰서 학습을 지원해주는 AI 튜터 기능이 여기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AIDT를 이런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하였고, 지금 현재 영어 수업 정보가 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 지식 이해에 해당하는 어, 하이테크 분야에서 하이러닝을 개발했고 이것을 확산하고 보도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어, 오늘 기사를 봤는데 97%의 학교가 이미 하이러닝을 쓰고 있다고 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이러닝과 비슷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러닝의 정의는 미래 교육을 지향하면서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개발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의 수업 설계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이러닝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하이러닝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AI 논술 진단, 그리고 서술형 평가를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다른 선생님들의 훌륭한 수업 설계안을 가져와서 내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러닝의 그 플랫폼을 보시면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비전을 보시면 교사와 학생이 더 가깝게 배움이 더 풍성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는 테크놀로지, 하이테크, 에듀테크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러닝이 참여학습이면서 그 높은 수준의 성장학습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그래서 융합학습이다. 그래서 하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참 네이밍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 배경에서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추구하는 목표는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 이것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표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AIDT는 10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소통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 로그인을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AIDT가 UI와 UX가 편리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장애우들이나 그리고 학생들이 편안한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하이러닝은 굉장히 쉽게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의 학습을 진단하고 맞춤 컨텐츠를 추천을 받고 튜터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사는 수업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추가할 수 있고 학생들이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10가지 목표가 하이러닝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DT는 영수증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DT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교과 그리고 또는 뭐 특수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서 하이러닝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러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LMS이면서 CM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M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나 구글 클래스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노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루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디지털 학습에 의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LMS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러닝은 CMS이기도 합니다. LMS 안에 학생의 교육 콘텐츠를 잘 담았기 때문에 CMS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급 운영이 편리하고 수업 도구를 지원해주고 콘텐츠 추천을 해주고
죄송합니다. 맞춤형 진단을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LMS이면서 CMS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영상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하이러닝 입문 클래스입니다. 꼭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5개를 잡아도 1시간 조금 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실만 하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러닝으로 수업하기 교사 기준에 보시면 일단 로그인부터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일단 교환을 먼저 보여드리고 디지털 원패스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계정 로그인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학생 계정 로그인부터 설명을 드리면 학생은 교육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학교 학년 반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이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학교 관리자가 미리 학생을 지정 학급으로 일단 편성을 해놓고 학생 목록을 업로드를 해놔야 하거든요. 연구부나 정보부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경우에는 자판을 보시면 1 밑에 키보드 자판에 Q가 있거든요. 1Q를 5번 누른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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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1Q고요. 그리고 9반의 경우에는 95, 95, 95 이렇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13반도 3반과 똑같이 3, 2를 5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학생 비번 초기화는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고 넣어놨는데 이게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으로 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담임도 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 디지털 서약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다시 재설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이거 비밀번호를 꼭 잊어버려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느낌표 2개를 붙여라 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고 다만 여기서 디지털 원패스를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하이러닝 계정과 디지털 원패스를 로그인을 하면서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AIDT를 바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AIDT가 연동이 되어 있고 학생들은 편리하게 자신의 로그인을 해서 감정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프로필도 바뀔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보훈의 담당자였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네, 교사 로그인 화면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수업 기능 툴바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자세한 교환을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기능 툴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따 공유하면서 다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 게스트 링크 복사도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모든 구성이라든지 발표 그리고 질문하기 그 다음에 수업 설계하기 교재 첨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3장에서는 수업 준비를 실제로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네 선생님 세준 매니저 내가 좋아하는 세준 매니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당황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잠깐. 자, 이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 네, 공유되고 있군요. 그러면 일단 교사는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디와 비번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추합니다. 왜냐면은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증서, 저희 나이스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와 비번으로 하실 수도 있고 간편 인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가 있으려면 인증서가 깔린 노트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네, 핸드폰 인증하지 않으려면 요거에서 아이디로 그냥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사 화면인데 이게 반을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이러닝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업데이트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선 사항도 굉장히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교실이 있고 수업이 있습니다. 교실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담임으로 배정되어 있는 모든 반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오늘 진행 중인 수업이 몇 개가 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학년 1반에 담임으로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이면서 담임으로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학생들의 감정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학생의 감정을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구름 낀 날, 번개 치는 날, 뭐 맑은 날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마다 이렇게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요. 화면이 좀 늦게 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담임으로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게 되면 1Q 5번으로 이렇게 초기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와서 학생들 누가 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비밀번호 일괄 초기화를 누르면 전 학생이 다 1Q 5번으로 초기화되는 메뉴니까 이걸 쓰지 마시고 학생별로 클릭을 해주시면 학생들의 출석률이나 과제율, 그 다음에 기분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수업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학년 1반에 정보에 들어가서 수업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요. 여기서 제가 지금 아직 수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중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네, 수업 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선생님들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교사한테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속한 학생들이 미접속돼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수업 설계할 때 자세히 적으면 여기에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미리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은 절대 수업을 먼저 등교하기를 누르면 접속은 되어 있지만 화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 시작을 눌러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수업할 때 여기에 뭐 유튜브 자료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패들렛 링크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둠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요. 수업 설계하기 화면에서 할 수도 있지만 통합학습창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추가를 보시면 이렇게 교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교재를 예를 들어서 이미 넣은 게 있네요. 아니면 여기서 파일 찾기에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올린 다음에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교과서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넘길 때마다 같이 화면이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접속을 안 해서 그런데 클릭을 해보면 학생들이 어, 접속한 게 보이거든요. 제가 학생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생 계정을 보게 하려면 네, 다른 웹브라우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화면이 공유 중일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 학교에 광탄중학교 누르시고 체크를 한 다음에 1학년 1반 1번 아까 제가 1Q로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 그냥 그 두 개를 붙입니다. 1Q 변경을 누르면 굉장히 귀찮게 다시 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학년 1반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 보드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학교에서 저 혼자 하거든요. 하이런. 그래서 여기에 등교하기 버튼을 누르면 학생창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창으로 바로 텔레포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선생님 창을 한번 공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예,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학생 한 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학생이 다른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창에 머물러 있으면 통합학습창에 머물러 있으면 초록색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거나 여기다 그림을 넣거나 그림을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선대고 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도구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다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텍스트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치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트잇은 여기에다가
포스트잇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 요 박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 박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넘기면서 설명을 하면 학생 화면에서 다시 보면요. 교사의 필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 제가 한번 여기에 제가 학생이 한번 낙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사 화면에서 보시면 학생의 낙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이러닝을 어떻게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PDF 파일을 교과서 PDF 파일을 두 개를 올리신 다음에 하나에다가는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보기 중을 종료하면 학생들도 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교재를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학생을 발표를 시키기를 누르게 되면요. 그러면 이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이 교사가 보는 창에도 다시 보이게 됩니다. 공유를 보면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 교사창에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 아이들을 다 발표시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화이트보드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학생을 발표를 시킬 수도 있고 이거는 MS의 화이트보드 기능이나 아니면 구글의 젠보드처럼 같이 와서 여기에서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놀릴 수 있는데 유튜브도 역시 화이트보드 위에 얹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교사가 여기에다가 내용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수업을 할 수 있게 컨텐츠를 이렇게 구성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기는 함께 보기를 종료하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자막이 동시에 나오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지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는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이 소리가 교사용 전체 전자칠판에서만 났었는데 이것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학생들도 따로 음성을 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화이트보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제가 만든 문제집을 미리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여기에 가져와서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모든 발표 수업만 좀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퓨처비 챌린지라는 어떤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모든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면 17명이에요. 17명을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자 자기의 하나 1인 1모둠이 되기 때문에 개별 과제창이 되겠습니다. 개별 과제를 하려면 모둠을 전체 모둠으로 해서 해줄 수 있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냐면 교재를 사용할 때 하나의 교재만 똑같은 동일한 교재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모둠별로 교재를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달라진 점입니다.
이번 4월 업데이트고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학생들이 이제 들어간 것을 보시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학생들 활동에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이모듬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이름 순으로 안 하고 랜덤 순으로 해서 가나다 순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걸 누르면 어떤 학생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발표 수업은 제가 여기에서 다른 창으로 넘어갈 수 없고요. 여기에서 이걸 종료해야만 할 수 있고요. 제가 수업을 모든 발표 수업을 종료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 이상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하기를 눌러주면 다시 모든 수업이 시작이 되겠고요. 학생들이 하다가 못한 경우에 이어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잘한 것을 공유하고 싶으면 이 학생이 잘한 걸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를 하게 되면 모든 학생이 크롬북이나 노트북 화면에 이 학생이 하고 있는 활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새로 수업을 추가할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수업을 추가하고 여기에서 설계하기 버튼을 눌러서 등교, 화상, 영상 수업을 설정을 하고요. 수업 시간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수업 시간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뭐 2, 3주 정도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정보로 하고 여기에는 수업 주제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뭐 메이크 코드로 코드 설계 비교하기. 그리고 공유 설정에 보시면 공유학교는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제 수업 설계안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공유는 우리 학교 선생님끼리 보는 거, 그리고 공유 안 하는 거는 안 하고 싶죠, 보통. 네. 그리고 여기에 학습 주제를 입력하면 아까 학생들이 대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학습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넣을 수 있는데요. 영상, 교재, 문제집, 뭐 여러 가지를 여기다 넣을 수 있지만 여기다도 넣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학습창에서도 넣을 수 있다. 네. 영상은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을 말하는 거고요. 교재 이런 거 보시면 교재 콘텐츠 조회를 눌러보거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교재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뭐 문제집을 찾아보기 누르면 제가 나의 문제집으로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그리고 뭐 이것들을 그냥 순서를 나중에 위아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교재나 이런 자료들은 제가 교환에도 넣어놨지만 굉장히 많은 자료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파일 용량도 커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면 수업이 설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업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수업 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시작을 했을 경우에요.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함께 보기를 종료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창이고 스텝 열기는 이제 여기 학생별로 학생들 하나하나의 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이러닝을 하는 이유는 AI 논술 진단하고 모니터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신 보시면 모니터링을 할 때 통합학습창이 통합학습창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업 보조 도구들이 있는데요. 타이머는 이렇게 타이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시계 너무 작아서 잘 안 써요. 근데 이 집중배 같은 거는 좋습니다. 이게 학생들 집중배를 하게 되면 학생들 화면이 잠겨요.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업 보조도구에 보시면 학생을 섞거나 룰렛을 돌리거나 사다리 타거나 자리 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클래스 1, 2, 3에서 수업 보조도구로 쓰는 것을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이러닝이 LMS임에서 아까 CM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섞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과 팀즈와 그다음 클래스 1, 2, 3과 니어팟 이런 것들을 좀 섞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업 링크를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게스트 링크를 복사해서 주면 갑자기 그날 전입생이 올 수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그 링크를 줘서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영상을 볼 때 요거를 눌러보면은 학생의 태블릿에서도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질문하기도 허용이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질문하기 메뉴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업 보조 도구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어, 제가 10분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업이 종료가 되면 클래스보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서도 여기 보시면 클래스보드로 들어갈 수 있고 학급 경영도구로 넘어가면 반 학생들 아이에 대해서 아까 제시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진 않을 거지만 칭찬 포인트는 이제 학급 반 애들한테 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과목 선생님의 경우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 관리를 칭찬 포인트들을 눌러주면은 제가 미리 세팅한 포인트 관리를 넣어서 학생 하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 학생한테 발표를 잘함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요. 안 보여드린다고 하고 보여드리고 있네요. 학생 화면에서 보면은 나의 프로필 레벨에 보시면 이렇게 칭찬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에서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교내에서는 65등이고 전체에서 하이러닝을 쓰는 전체 학생 중에서는 이 등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사 입장에서 클래스보드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클래스보드는 수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냥 개별 과제로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따로 준 적이 있는데 보시면 학생들이 만든 과제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만약에 필기하는 게 있다면
여기 보시면 학생별로 쓴 게 없네요. 학생별로 필기한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안 시켰나 봐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화이트보드를 보면은 교사의 필기나 학생의 필기가 남아 있을까요? 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수업 리스트에 대한 수업 과정안에 대한 클래스 보드라면 담임 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반 클래스 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반 클래스 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패들렛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클래스 보드를 누르게 되시면 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섹션을 넣을 수 있고요. 이미지, 동영상, 카메라, 링크, 파일 다 똑같죠? 이 패들렛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링크를 복사하거나 QR코드 생성이 되고 이것을 내보내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학생들의 과제, 학생들의 수업 활동에 넣어주면 패들렛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여기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게시판에 클래스보드에 들어가서 작성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보드가 내 클래스보드로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시면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를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거는 링크가 생성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쓰는 패들렛이다. 혼자 쓰는 메모장이어서 공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업데이트가 되면 패들렛에 대한 좀 구독비를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클래스 보드 기능이 있고요. 그러면 클래스 보드 기능을 끄고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기 보시면 학습 컨텐츠 기능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천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교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외부 선생님들이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수업을 공개한 선생님들이 가져오고 공개한 영상들이나 교재나 문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재를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그러면 이 점 3개를 눌러서 저장할 수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 교재로 가져오려면 점 3개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내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미리 수업할 컨텐츠를 내 컨텐츠 안에 담아놓고 만약에 교재를 올릴 거면 교재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문항을 만들 거면 문항을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 교재 문항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실감형 콘텐츠가 있는데 이거는 초등 선생님들이 많이 올리시고 중등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항을 등록하기를 눌러보시면 과거에 AI 논술형 진단에 있던 문제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제, 선택 출제, 랜덤 출제, 뭐 AI 출제, 뭐 서술형 출제, 초등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논술형 출제는 저는 사용을 못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국어, 영어, 사회, 과학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못 쓰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국어로 과목을 개설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 서술형 문제나 AI 추천 출제 그리고 AI 리포트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제 하이러닝을 사용하는 건데요. 꼭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거는 약간의 수고가 들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서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관리자 화면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사 프로필을 누르시면 학교 관리자 홈페이지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등록한 번호로 이제 인증번호를 발송을 하게 되면요. 핸드폰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인증하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교사를 관리자 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나는데요. 여기에 진급 관리도 할 수 있고 여기 눌러보시면 네, 여기서 학생별로 비밀번호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 여기 계정 관리 보시면 교사를 보시면요. 제 이름을 보시면 저를 봐주시면요. 저희 학교는 9학급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1, 2, 3반, 3학년 1, 2, 3반, 2학년 1, 2, 3반 모두 총 9개 교과목에 담임으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보여드린 담임 클래스 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네, 하이러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 등록을 보시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보시면 제 이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권한을 줄 수 있는데요. 권한이 교사가 있고 학교 관리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둘 다 주었는데요. 적어도 한 학급에 한 학년당 한 명의 관리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담임 배정은 들어가는 반이면 모두 다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급과 담임 배정에 여기에 들어가서 담임을 여기서 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반의 담임 교사가 원래 2분인데 지금 2명의 하이러닝을 쓰는 교사가 여기에 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배정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진급 관리는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쭉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네, 자세히 교환을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영상 500MB까지, 문서는 50MB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 통합학습창에서 문제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 컨텐츠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 컨텐츠에서 미리 문제를 등록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업 설계로 미리 등록을 하지 않고 통합학습창에서 그냥 바로 어, 문제나 교재를 등록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를 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러닝으로 수업 설계하기 보시면 거의 다 해서 말씀을 거의 다 드렸는데요. 이제 과목 개설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과목 개설할 때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정학급으로 하고 웬만하면 썸네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업을 복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리고 수업 실수를 수업을 설계할 때는 일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공유할 때는 여기 눌러놓으면은 경기도 선생님들이 다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에 오고 있는 나의 수업 설계안을 가져오려면 여기서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 네, 화상 수업도 한번 해보세요. 줌하고 똑같은데 생각보다 음성도 잘 들리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문항이나 교재나 이런 거 저장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죠? 미리 내 컨텐츠에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클래스보드 화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보드에서 학생들별로 이렇게 필기를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필기 인식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보드. 그리고 먼저 하시려면은 디지털 원패스에 먼저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을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학교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는 지정학급 등록을 위해서 미리 반을 세팅해 놓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디지털 원패스와 하이러닝 계정을 연동하게 되면 AIDT를 쓰는데도 굉장히 편리하다. 네. 그리고 저는 참고로 비밀번호를 그냥 아이들이 잘 안 들어가요, 남의 거에. 그래서 그냥 느낌표 2개를 더 붙였다. 연락처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AI 진단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비밀번호 초기화 그리고 기타 등등의 포인트 부여와 어, 학습 컨텐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계속 봐주시면 점점 더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에 하이러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많이 드렸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지만 1시간 가까이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잘 되어 있고 이 영상을 넣은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하이러닝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하이러닝을 97%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학교에 전 선생님이 하이러닝을 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하이러닝 연수를 하실 때에는 일단 관리자 권한이나 이런 계정 세팅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싶은지 먼저 여쭤보시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일단 우선 학생 체험을 먼저 짧게 해보게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설계를 해주시고 반드시 문항 설계나 서술형 출제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수를 할 때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 엣지 사업단에서는 3시간 차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하이러닝 실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네, 이것으로 저의 교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교환은 계속 업데이트해서 다시 엣지 사업단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